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튜버 컨설팅을 담당하던 컨설턴트 늑대김 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버튜버 특별 강의를 찾아왔습니다. 네, 그럼 한 번씩 박수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버튜버 특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총 4챕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튜버와 스트리머 차이, 두 번째는 작업과 저작권의 상식, 세 번째 팬덤 문화, 마지막으로 버튜버 연애사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처음으로 버튜버와 스트리머 차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섹션 1. 버튜버 대 스트리머. 아바타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 서사와 실사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 브랜딩의 차이와 그리고 어느 날의 비교 범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버튜버의 정의와 역사와 그리고 대표 사례입니다. 정의로는 버튜버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2D와 그리고 3D 아파트를 이용해서 영상 컨텐츠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작하는 가상의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최초 버추얼 유튜버인 키자나이부터 시작해서 약 1000만 명, 1000만 구독자를 얻은 가오르구라님과 그리고 한국 버추 아이돌의 첫 번째인 이세계 아이돌의 주루님이 그보다 대표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면은 반전으로 스트리머는 누가 있을까? 스트리머는 실사 기반으로 한 게임이나 아니면 실생활 방송, 토크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혹은 콘텐츠 만드는 것을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 크리에이터 아니면 겐 스트리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인 브랜딩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비교 포인트로는 버튜버와 달리 본인의 실제 모습을 노출하면서 카메라와 기본 방송 장비만으로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대형 기획 콘텐츠부터 일상 방송까지 폭넓은 포맷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그러면 대표 사례로 누가 있을까? 미국 북미 4억 명 구독자를 얻으신 미스터 비스트라지 아니면은 트위치 대표적 스트리머 포키메이 씨도 있고요. 여기에서 국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신 분들 예를 들면 우아꾸님이라든가 혹은 감스트님도 바로 그에 해당하는 스트리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차이가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은 비교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표를 보시면은 버튜버는 아바타 중심의 반면 스트리머는 실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버튜버 같은 경우는 간접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그리고 IP 캐릭터 비즈니스 확장이 용이할 수 있고 그리고 연출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 버튜버로 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펙트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간에 나오는 리액션 등 이런 게 실시간으로 눈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팬덤 몰입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P 세계관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의 캐릭터의 설정 혹은 RP 이런 거를 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서 단점으로는 초기 모델이랑 리깅 제작에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여기서 트래킹 소프트웨어 기술에는 너무 위선이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표정과 동작의 한계가 있어 몰입이 저하되며 여기에서 기술적 트러블 리스크가 높기에 이 부분에서는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스트리머는 뭐가 있을까? 우선 스트리머의 장점으로는 즉시성이란 진정성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트리머분들 두 번째로는 장비 진입 장벽에 상당히 낮아요. 옛날이라면은 뭐 웹캠이라든가 하는데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무거운 장비도 없이 바로 스마트폰 하나로만 가능할 수 있고
그 마지막으로는 직관적인 소통과 친밀감의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목도님이라든가 대종로님처럼 이렇게 게임하면서 이렇게 친밀감을 올릴 수 있거나, 혹은 옥냥이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오빠로 친밀감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오빠로 형성감이 올라가는데, 대신해서 여기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상 정보 노출의 리스크가 높고, 컨디션 및 이미지 관리에는 너무 부담이 들어오면서 외모에 편향된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숙탄님 납치 사건이라든가, 혹은 말왕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곧바로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나 아니면은 나락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대신에 건전점이라는 게 있죠. 바로 플랫폼 알고리즘이랑, 그리고 저작권의 정책 영향, 그리고 라이브 VOD 믹스 활용이랑, 그리고 현업 비즈니스 모델 의사를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비 제작 그리고 콘텐츠인데요. 이 두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래서 자, 보트보 장비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라이브 2D, 3D 오디오 인터페이스 체인이랑, 그리고 OBS 스튜디오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고성능 PC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페이셜, 자막 효과가 들어있는 어도비 편집기라든가, 아니면 비두브 스튜디오 같은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있는 반면, 콘텐츠는 토크쇼라든가 게임 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보곡이나 아니면은 노래 방송, 노래뱅, 그리고 3D 기획, 예를 들면은 미추 아니면은 그 패러블처럼 지원을 하면서 바로 거대한 대형 컨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합방, 혹은 콜라보레이션 방송, 마지막으로는 ASMR이라든가 아니면 롤플레이 등 이렇게 컨텐츠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스트리머는 뭐가 있냐? 스트리머 그냥 간단하게 웹캠이라든가 스마트폰 그냥 조면 세트업, 캡처보드랑, 그리고 오디오 믹서나, 그리고 스마트폰, 이게 장비로서는 간소하면서도 비싸지 않고, 그리고 간편하기도 하죠. 소프트웨어? 그냥 OBS가 있고, 아니면 뭐 채팅에 도움이 되는 오버레이라든가, 아니면 알림 플러그인도 있고, 채팅법도 있고, 그냥 편집 그릴 프로그램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콘텐츠가 뭐겠냐? 실시간 방송, 아니면 챌린지나 리액션 영상을 찍거나 대형 기획 콘텐츠, 미스터 비스가 직접 만드는 컨텐츠도 있으니까.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이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는 브랜드 소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브랜드 소개하고 먹방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단기 브랜드 실험도 있습니다. 사회 실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몰래 카메라 같은 것도 있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음원 저작권 라이선스 확보와, 그리고 BGM 화이트리스트 사용이나, 여기서는 원작 출처와 크리에이티브 맨시가 있으시고, 그리고 신전할 경우에는 곧바로 일관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팅, 시청자분들이 곧바로 스트리머나 보트보드께 곧바로 어떤 투표를 할지 그것도 중요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운영 모델의 비교를 해보드릴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보트보드를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개인세, 기업, 그리고 아이돌 그룹. 여기에서 각 모델의 수익 구조와 계약 형태, 활동 제어도와 성장 가능성을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개인세. 개인세 같은 경우는 IP 수익의 지분의 100%, 즉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독자 독자적인 거고, 그리고 민첩하게 기획이라든가 브랜딩,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기획적인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 다양히 있죠. 수익구조? 자, 여기서 수익구조는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죠. 뭐 후원금이라든가 광고, 굿즈 수입 등 이렇게 직접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활동 자유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콜라보를 할 기업이랑 어떻게 진행할지도 곧바로 직접
결정하시고 여기는 제약이 없죠. 네, 여기서 제일 문제야. 여기서 제일 문제는 바로 단점. 자, 리소스 부족이랑 그리고 법무와 운영 공백 그리고 마케팅 기술 지원의 부재. 왜 이게 위험이냐?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셔야 돼요. 그 동부를 만들기 전에는 다 학고로 시작해서 여기서 대기업 만들려면은 삽부터 계속 삽질을 하셔야 돼요. 이 삽질하는 것도 대단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동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 부족이랑 그리고 법무 운영의 공백에도 많은 틈을 접해줄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좀 어영부영 이렇게 허둥지둥하게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마케팅 기술? 자, 마케팅 하면서 그 엑스에만 올리겠지만 유튜브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도 있고 이런 것도 다 마케팅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성공처럼 여러 모음으로 분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부분에서 하셔야 되고. 자, 다음으로 계약 형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그냥 프리해요. 계약이 없어요. 완전 독립 운영을 하는 거죠. 즉 모든 권리의 책임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성장 가능성 높음. 자, 이게 왜 높냐?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성장하는 거죠. 뭐 게으름을 피지 않고 하면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바로 장기술이를 장기술이라는 게 또 필요하죠. 뭐 성공하면 큰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 추가 투자 초기 투자도 그만큼 많이 들을 수 있기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예시로는 319사바님이 나오겠지만 뭐 이거는 좀 넘어가면 되겠죠. 아시죠? 자, 아유 잠시만요. 네, 두 번째로는 기업세 A천씨. 자, 기업 포트folio들의 여기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델 리깅 마케팅이랑 그리고 법무팀 지원은 다 해드리고 여기서 콜라보 생태계는 즉 회사에서 정해지는 콜라보를 통해서 방송하는 거고 그리고 그 콜라보를 통해 홍보도 같이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안전적인 리소스 제공 즉 회사에서 내주는 모든 기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면서 이렇게 안전적인 방송을 할 수 있다. 모든 모든 물고기는 곧바로 회사라는 오브가 직접 낚아서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3대7 그리고 5대5의 배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3은 회사가 받는 금액이고 7은 여러분들이 받는 금액입니다. 5대5 분배 같은 경우는 그 이름도 없는 MCN 분들이 곧바로 5대5로 곧바로 배분하는데요. 대신에 초기 투자에서 회수의 배분율 조정이 가능해요. 5대5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한 4대6 아니면은 잘 되면은 2대8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바로 금액과 인센티브가 포함되기에 이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활동 자유도는 중간이다. 왜냐하면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도 곧바로 너무 확 나가면은 곧바로 회사에 타격이 입을 수 있으니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는 좀 숨이 막힐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부족한 면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냥 아버지의 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콜라보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곧바로 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분이랑 콜라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되나요? 하면은 곧바로 검토를 할 때 있지만 뭐 이거는 여러분과의 회사의 문제인 만큼 이거는 제가 노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위험성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수익 분배 같은 거 아까 전에 수익 구조를 말씀드렸죠? 이 수익 배분 같은 경우도 곧바로
독자 독식이 아닌 회사와 크리에이터, 보트버의 반반 나누는 거예요. 그 쌍쌍바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쌍쌍바를 뜯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를 먹을지 아니면 두 개를 먹을지가 이거는 회사가 직접 정해주는 거고, 여기에 활동 컨셉트 제약, 즉 활동과 컨텐츠 만드는 거에 제약이 있다. 이게 잘못하면은 회사가 이거를 저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에이전시 위선도가 높아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세보다 기업세가 제일 좋은 이유가 바로 4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본무팀 지원, 컨텐츠 지원금, 그리고 복지 등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에이전시 정도가 좀 높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약 현대 같은 경우는 적속 계약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 하고, 그리고 활동 가이드라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IP 공유, 뭐 미추처럼 IP 공유해서 업보로 합방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아니, 여기에서는 계약 갱신 조건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성장 가능성은 안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세보다는 이 기업세가 안전적인 이유가 바로 회사가 직접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빠른 성장에도 있고, 그리고 초기 투자에도 부담이 없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 아바타 만드는 것도, 그리고 코보고 만드는 것도, 그리고 편집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회사가 직접 도와주기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초기 투자는 부담이 없다. 네. 그러면은 이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기업사가 좋다, 기업사 하면은 곧바로 나는데 든든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이게 기업사에 들어가는 그 조건도 요즘 따라 많이 컷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업세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삼성, 삼성이랑 그리고 LG에 들어가는 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블루 오션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레드 오션으로 된 만큼 기업세는 만만치 않다. 자, 여기서 예시로는 이영몽 씨가 있을 거예요. 국악 보트보로 독보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이 유명한 만창가라든가, 그리고 오리지널 곡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영몽 씨의 굿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독보적으로 미추의 장르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이돌 그룹. 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장점을 보면은 유닛과 서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원한다면은 직접 옷을 입고서 그냥 바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굿즈와 공연 시너지와 그리고 팬덤의 결집력 극대화, 그리고 크로스 프로모션까지, 이게 아이돌 그룹처럼 똑같이 여러분만의 팬덤이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굿즈는 회사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여기서 수익 구조는 그룹의 수익 규등이나 차등 배분이 될 수 있고, 여기서 플러스 개인 활동 수익까지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방송하면서 받는 후원금, 그리고 회사에서 그룹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해서 받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짜장면 먹는데 곧바로 식당 주인이 서비스로 볶음밥을 드리는 것처럼 그거는 똑같은 거고, 여기서 활동 자유도는 낮아요. 이게 그룹 스케줄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 개인의 활동 같은 경우도 이게 잘못하면은 이 그룹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뭐 하기 전에는 회사와 이야기를 통해 뭘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현재 아이돌 하는 뭐 예를 들면 소녀시대라든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취급을 하면서 바로 개인 활동은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위험 리스크가 뭐가 있냐? 팀 리스크 전이, 내가 잘못하면은 팀 전체에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스케줄량과 복잡성. 왜냐?
아이돌 그룹을 들어가시면은 곧바로 스케줄을 다 따라야 돼요. 뭐 개인 방송을 제외하면은 곧바로 예를 들면은 공연이 있다 그러면 합수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보컬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게 스케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체력만 너무 많이 깎이게 되고 여기에서 개인 활동 제약도 있고 그리고 그룹 이미지의 위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디 유명한 그룹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나는 팀 이미지에만 위전하게 돼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기서 계약 형태 같은 경우는 그룹 전속 계약이 3년에서 5년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그룹이란 곧바로 개인이 아닌 이 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에 같이 해야 되셔야 되고 여기에서 멤버 간의 계약 조건에도 동일하게 되고 그리고 탈퇴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곧바로 본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만둘 수 있지만 이게 탈퇴하는 순간에는 아이도 회사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탈퇴할지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나의 아바타를 개인으로 쓸 수 없으니 이거는 저희가 보관할 테니 당신은 그냥 멤버만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이돌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죠. 회사 이미지도 지키고 자 성장 가능성 유레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이니까 그만큼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황금알이인데 이거를 내줄 수가 없죠. 뭐 멤버 간의 시너지 폭발 성장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 인지도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일본 홀로라이브 모델들을 참고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트볼 그룹 네 스텔라이프가 그게 홀로라이브 모델로 참고하고 그리고 탕상한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브레이브 그룹이랑 합병해서 지금은 시너지 3배로 올라갔죠. 와우 샤야가 보면은 곧바로 기뻐하는 빨간색 3배 빠바바박.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수익 모델의 상세 보정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직접 수익과 간접 수익이란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게 뭔 차이가 나냐? 자 직접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슈퍼챗이나 슈퍼땡스 치즈 그리고 별풍성이 이게 해당하는 겁니다. 실시간 방송 중에서도 후원 메시지라든가 이렇게 별풍성을 받으시잖아요.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를 빼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치즈나 별풍성을 보고 그 반응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반응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시청자들에게는 더욱더 많이 싸주면서 나에게도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되니까 이게 팬층이 형성되는 겁니다. 실시간 소통으로 인해서 멤버십 구독 이 멤버십 구독 같은 경우는 숲 치시직 그리고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월 전에 구독 서비스 전용 이모티콘 배치 멤버 전용 방송 제공 등 여러분들만의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이런 다른 채널과의 차별점 그리고 월전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혜택을 얻는 것들이 곧바로 여기에서 멤버십이랑 구독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25에서 30% 정도가 곧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 물론 수수료를 빼면은 대신에 여러분들의 시청자들은 이거를 통해서 더 나은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팬들과의 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리고 굿즈 원천 다이즈 여기 15에서 25가 바로 수수료이고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의 모델로 만든 굿즈들이죠.
캐릭터 관련 상품 판매, 아크릴 스탠드라든가 아니면 피규어라든가 혹은 사무용품들이 이거 바로 굿즈에서 해당하는 거고, 이 IP를 활용해서 얻는 수익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받는 금액이 얻는다. 여기서 제작 유통 비용은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팬미팅이라든가 이벤트 연계 판매 효과가 더블이 되는 거죠. 아마 스탠라이프 파워스토어 한번 가보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각 멤버들의 굿즈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굿즈에서 스스로 빼면은 얻는 금액이 바로 OC에게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간첩 수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 해도 바로 시스템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인데요. 여기서 광고 수익, 유튜브 에센스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광고 분배라든가 혹은 조회수와 시청자 시간에 비례해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전 조회당에서 1에서 3달러 정도 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BOT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게 잘 축전되시면은 이게 장기간으로 수익이 들어와요. 이게 바로 유튜브가 왜 하려는 유튜브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이거를 콘텐츠를 어떻게든 만들려는 이유도 바로 간접 수입이 짭짤하다. 자, 두 번째로는 스폰십, 그리고 협찬, 기업의 제품 홍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콜라보라든가 이거를 통해서 얻는 고정 계약금이랑 그리고 성과급 기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보자. 이게 구독자 몇만 이상 아니면은 그 천명, 천 단위로 들어오는 금액 따라 곧바로 여러분들의 들어오는 금액이 천지찬별이 된다. 이게 장기 파트너십을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의 그런 홍보가 되고, 그리고 상품도 되고, 이게 스폰십이 중요한 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원 이벤트. 자, 음원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리지널곡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판매해서 스트리밍 하는 금액 곧바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돈이 있고, 예를 들면 오프라인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은 팬미팅 같은 이렇게 큰 이벤트에서 티켓팅 판매 금액도 있고, 아니면 IP 라이선싱이라고 해서 이게 이게 사례가 있어요. 이세계 아이돌의 웹툰, 카카오 웹툰 아시죠? 그게 바로 IP 라이선싱에서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브랜디 홍보 웹툰을 여러분들의 IP를 통해서 금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대형 보트버들에게 바로 추가 수익원이에요. 한마디로 걘 스위스뱅크라는 거죠. 이게 수익 모델의 특징이 요약하자면 슈퍼챗이나 멤버십을 해서 주 수익원이 50에서 75 정도이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는 팬층이 확실하게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굿즈와 스폰십을 상장 단계에서 추가적인 수익원이 되면서 이게 잘만 되면은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다가구원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다. 이게 활동의 핵심이자 바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스트리머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스트리머들의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구독, 후원,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트위치 같은 경우는 트위치 서브스크라이브라고 있고, 유튜브는 멤버십 정기 구독도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 멤버십 월 금액이 이 정도 되고, 그리고 플랫폼의 이 수수료가 5대5예요. 물론 좀 양을 치지만 대신에 유튜브에서 주는 혜택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활동량이 될 수 있고, 여기서 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수수료 빼면은 똑같은 거예요. 반응하고 그리고 참여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 후원을 하면은 곧바로 특별한 리액션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레바님처럼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바닥에 기어 다니면서 하시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거랑 똑같이 이런 거를 좀 리액션 후원을 하는 거가 이게 후원이고, 광고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게 프리롤이랑 미드롤 광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프리롤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의 영상에서 그냥 올라오는 광고를 끝까지 보거나 아니면 중간에 보고 나오는 거에 발송이 되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CPM이라고 해서 조회수에 따라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 회당 2에서 5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청 시간과 시청자 수의 비례를 통해 들어오는 금액이 다 다르다. 물론 이게 광고 빈도도 여러분들이 직접 조절해서 곧바로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이게 그 다음으로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 유튜브에서는. 여기서 추가 수입원 같은 경우는 브랜드 딜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굿즈, 이거는 버튜버 설명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스트리머도 자신만의 브랜드를 통해 곧바로 수익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버튜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장기간으로 수익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아거님이라든가 도티님이라든가 우아꾸님 같이 이렇게 장기간으로 수입을 얻는 형식으로 계속 있었다. 자, 그러면은 플랫폼별의 특징, 여러분들은 곧바로 4개의 플랫폼이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트위치, 치즈직, 그리고 숲. 여기에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단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친숙한 플랫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는 광고 수익에서 55% 분배고, 그리고 슈퍼챗이나 멤버십,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 파트너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이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필수 같은 경우는 여기 조건이 좀 빡세게 보이시겠지만, 대신해서 시청자는 이 글로벌 시장이다 보니까 정년연대가 있습니다. 한 10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70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BOT 중심으로 소비하시는 것도 있어요. 뭐 자극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도파민이 쩌는 영상도 있지만 좀 느리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좀 재밌는 그 드라마라든가 예능 같은 BOT가 좀 있고, 여기서는 검색 유입이 높아요. 아, 내가 뭐 어떤 장면을 기억하는데 이 이름이 뭐였지 하면서 그냥 대충 적기만 해도 곧바로 그 해당 장면을 가진 영상이 수십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검색 유익이 높으면서 라이브보다는 편집 영상에서 성화가 좀 강한 편입니다. 자, 여기서 장점이 뭐냐? 글로벌 도달력과 높은 검색 노출, BOD 연구 보관, 다양한 수익화 옵션과 그리고 강력한 알고리즘 추천이 있지만, 단점은 알고리즘 변화, 라이브 기능의 제한적인 부분과 커뮤니티 기능의 약화, 그리고 수익화 문턱이 좀 높아요. 네, 이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이 좀 나쁜 놈인 거가, 이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을 4000시간을 만드는 것도 이게 노동이에요. 해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거를 얻으려고 얼마나 삽질을 했는지. 아유. 자, 두 번째로는 트위치. 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가끔 트위치에 오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구독 50%, 비트치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광고 수익이랑 제휴 스트리머나 파트너가 있겠죠. 여기서 비트치오라고 해서 100비트가 1.4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광고 수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짭짤하게 들어오는 반면, 여기에서는 시청자층이 10대에서 30대입니다. 여기에는 게임 커뮤니티 중심이나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 문화가 있고, 이게 치팅 참여도가 높으면서 이게 해외 시청자 비중이 좀 커요. 여기 장점은, 장점이 있죠. 라이브 스트리밍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네, 잠시만요.
아 잠깐만. 네, 여기에서 강력한 채팅 문화가 있면서 글로벌 뭐 커뮤니티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북미, 유럽인 아니면은 뭐 일본인 등 있고 여기에서 배치 시스템도 있으면서 낮은 지연 시간이 있는데 네, 그건 없어요. 트위치 철수하면서도 저희는 단점으로는 한국 서버 없어요. 많은 사용료 때문에 곧바로 저희는 망했고 요 BOD 보관 됐다 없지.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14일 정도 보관이 돼 있고 곧바로 여기 파티원 같은 경우는 60일 정도는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광고 수입은 어려도 없지. 한글 지원? 에이 이미 나가게 되는데 한글 지원 필요하겠어요? 전혀. 그래서 트위치는 이미 해외 시장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높아요. 자, 치즈직. 여기에서 네이버 치즈직이 여러분들의 놀이터이자 바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익 구조. 자, 후원금 수수료 10%가 있고 여기 치즈가 있는데 그 치즈가 여러분들의 주문이 드는 거죠. 구독도 있고 그리고 제일 간편한 거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가 돼 있다. 그리고 광고 수익도 지금 추가 예정이라 조만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시청자층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죠. 그러면 20대 40대 분들이 여기서 치식을 보겠죠. 네이버 생태계 사용자들이요. 야 네이버도 뭐야? 우리 다 깐부다 깐부. 여기 네이버 생태계이신 분들이 곧바로 다 여러분들의 시청자들이에요. 물 여기에서 넣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이츠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 다른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여기서 전 아프리카 TV 시청자 유입이 많으면서 그리고 모바일 접근서도 웃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 한 10분 정도 휴식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 어디까지 했죠? 치즈직의 잔점. 자 여기 치즈직의 잔점 같은 경우는 네이버 생태계에 연동이 가능하고 여기서 낮은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VOT는 무제한 보관? 이거는 뭐 잘못된 거죠. 대신에 한국 서버는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 컨텐츠 제작이 지원도 돼 있는데 자 낮은 수수료? 이거는 낮은 수수료는 지금 단정으로 된 거고 그리고 BOT 무제한 보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프로 회원이신 분 프로이신 분들만 장점이지 저희 같은 학교 같은 분들은 곧바로 며칠 동안 안에 삭제되기에 이거는 단점으로 합니다. 자 한국 시장만이 지원되고 여기 초기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1.5 단계인 확장 단계이고요. 여기서 해외 확장 불가하고 지금 이게 시청자들도 작아 있어요. 이 지지는 아직까지는. 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즉 숲은 뭐가 있냐? 이거 별풍선이 있죠. 수익 구조가 구독도 있고 광고도 있고 BOD 수익도 있고 이게 정산 주기도 좀 짧아요. 월 2회 정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두 번 정도 전설을 하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는 하고 한 넷째 주도 하고 그만큼 전산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층은 여기에서 20대에서 40대 혹은 50대이신 분들이 계시고 여기서는 다양한 컨텐츠도 있죠. 예를 들면 게임, 먹방, 토크도 있고 이 후원 문화가 좀 강하면서도 충성도가 좀 높아요. 자, 장점? 야, 수익 배분이 높지. 그리고 다양한 수익화 옵션도 있고 BOD 연구 보관도 있고 빠른 정산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 후원 엄청 빠르셔. 단점. 아싸 플랫폼 이미지 이슈가. 자 아프리카 하면은 뭐가 있냐? 엑셀 방송 그리고 꼰대 문화
이런 개정 있고, 글로벌 확장 지금 동남아시아랑 하고 있지. 이게 확장이 좀 더 하기가 힘들고, 자 여기에서는 일부 논란 컨텐츠, 오 엑셀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자극적인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스푼. 그래서 지금 저물층들이 다 지저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저를 싫으면 죽이 떠나야죠. 그거랑 비슷한 비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섹션 2, 작업과 저작권의 상시. 자 이게 3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있습니다. 창작물 권리 관계,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관련 법률과 에티켓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작권의 핵심 개념. 자 여러분들이 활동에서 제일 필수적인 것이 바로 저작권의 기본 취지입니다. 자 창작물 권리,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죠. 팬아트, 커버곡, 번역은 원 저작물의 2차 저작물로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 저작물의 권리를 보존하면서 2차 창작을 진행해야 되고, 이게 무단 사용하시면 이게 저작권 피해가 됩니다. 네, 저작권 지배가 되시고, 네,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초상, 성명, 캐릭터의 사업적 이용 권리를 위반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바타가 바로 그 퍼블리시티권에 걸려있냐 안 걸려있냐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바타를 사업적으로 하시려면은 곧바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곧바로 상업적이랑 비상업적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은 이게 무단 사용하는 걸로 간주되어 이게 책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용 규정에서는 모델 리깅 아바타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아바타의 이용 범위가 뭐가 있냐? 방송 구축 상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수익이나 파생 가능이 여부가 있고, 크리에이티브 명시 등을 곧바로 계획서에서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작업자들에게는 다양한 권리다. 이게 제작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관계를 우선적으로는 정의를 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이해와 그리고 사용자의 이해를 서로 맞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플랫폼 정책도 있고, 여기서 플랫폼 정책이란 거는 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곡을 틀 수가 없게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 원곡이 있는데 그걸 원곡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튼다? 그러면 이거는 침해로 간주되어 DMC에서 연락이 온다. 즉 저작권 차단과 수익 배분의 전책을 바로 잘라먹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여기에서 핵심 원칙,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존재하지 않고 저작자의 적당한 이익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권리는 관계에는 사전 계약이랑 명시된 허락을 통해서 바로 명백해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저작권 사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요 사례 체크 포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 커버 배포, 모델 리깅 저작권 부쟁, 그리고 불법 녹화 신상 유포. 자, 사례 넘버원, 노래 커버 배포. 자, 타인의 응원을 거부해서 바로 배포하는 것이 바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시죠. 뭐 여러분들이 곧바로 배포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수익화를 포기하셔야 하는데, 근데 가끔은 이거를 그냥 아예 쌩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필요 조치가 있냐? 바로 있죠. 여기에서는 복제권이라든가 공연권, 전성권 허락의 확보와 그리고 수익 배분과 차단 가능성이 있는 안내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플랫폼 정책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저작권자가 허락을 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망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까다로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노래 커버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 모델 리깅 저작권 분쟁. 자, 3D 모델 tus다 이런 거를 하시면서 오프로 각 하시면서 오프로 연락이 많이 들어오죠. 자, 여기서 아파트를 제작하시면은 여기 계약 내용에 분명한 이로 인해서 오프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것이 워꾸님의 워타버스 고멘 중에서도 오프로 하쿠님이라고 계실 겁니다. 이게 아바타 저작권에 신고를 당해서 오프로 한동안을 잠적을 하셨다가 지금은 티파니라는 계명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이게 저작권 신고를 받으면 이게 한동안은 아바타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모델도 여러분들 모델도 저작권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도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 여기 필요 조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용 범위, 납기, 수송권, 재사용권, 크레딧, 위약금 조항 등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 이거는 당사장 외에는 월권이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록, 즉 대화 기록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존재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저작권에서 피할 수 있다. 만약에 없으면 걘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제일 강력한 게 두 번째가 바로 이 모델 저작권의 분쟁이고요. 자, 세 번째, 신상유포. 아, 왔다. 여러분들의 무서움, 빨강약. 이 빨강약이 바로 여러분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 자, 여기서 언 아카이브라고 해서 바로 멤버십 전혀 영상이나 이런 거를 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그 몰래 배포하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법 녹화이고, 그리고 신상유포 빨간 약을 어떤 놈이 곧바로 여러분들의 초상권을 막 팔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제일 나쁜 겁니다. 금기인 거죠, 보트버에서는. 자, 여기서 필요 조치가 가이드와 그리고 모니터링과 증거 보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증거 보존이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 나쁜 놈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빨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멤버십 전혀 영상을 이렇게 요파 당하면은 이게는 진짜 늦을 수도 있어요.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법적 대응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작업자와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티스트, 엔지니어의 건강한 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문화가 있어요. 자, 표준 계약 체크리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언제까지를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사용 범위는 어디고, 지역은 여기가 저기인가, 기간은 영구인가 한시인가. 자, 한시는 여기까지 하겠다 하는 게 바로 한시고, 영구는 아, 걘 쭉 하겠다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리고 2차 제작의 수익 모델. 자, 여러분들이 곧바로 2차 제작을 허용하시면 곧바로 팬아트로 만드는 작업자들이 곧바로 일러스트 북을 만들어서 파는 게 바로 허용해 주는 거고, 만약에 허용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예 못하게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납기 피드백 수정은 이건 작업자들이랑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기 마지막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소스 제공. 자, 크리에이티브 소스 제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원본 모델을 내가 남긴 도장에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라, 이거는 작업자들 한해서만 통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허용 문화가 뭐가 있냐? 프리브 명확화. 자, 예를 들면 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레퍼런스라든가 이미지, 영상 이런 거에 좀 보여주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적, 비사업적인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주기. 작업자와 사용자, 즉 보드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소통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작업자가 언젠간 도망칠 수 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서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 물론 아바타 사용하신 분들이 테스트 해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피드백을 수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호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호 존중. 예를 들면 이 작업장은 진짜 역같아 라고 막, 막 욕설 티서 날리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합니다.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 발생하시면은 비공개를 하셔야 하고, 만약에 좀 아니다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공론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존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자랑 보트버가 서로 편안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절대로 소통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자, 여기서 법률 에티켓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요지를 보시면은 공정 이용에서 통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 5에서 해당되시고, 그리고 팬아트 굿즈 판매 되시면은 즉 보도분들에게 허락을 필수가 필요하고, 만약에 아니었는데도 팔게 된다 그러면 보트보 분들은 그 무단 배포하시는 분들을 곧바로 바로 신고를 가능하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이랑 상표권은 사업자들이 도장에 넘긴 거니까 이건 또 사업자가 허락이 안 했는데 보도보가 한다 그러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2차 차차물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시면은 이거는 저작권의 침해가 됩니다. 아무리 2차 창작물이라 해도 보드분들은 내 아바타를 이용해서 사용해도 돼 하면은 그때부터는 허락이 되는 거지. 만약에 허락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2차 창작물이라 해도 이거는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대표적인 게 음원 몹쓸을 보십시오. 원본마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야한 짓 하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미지 상승이 되니까 그 싸이게임즈는 2차 창작하되 야한 건 하면은 우리 측에 있는 변호사는 너랑 나랑 이야기해야겠다 하면서 바로 물고문이 당하는 거예요. 자, 실무 에티켓. 코버봇이나 BGM 저작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로열티 프리 음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원작 출처 크리에이티브 mention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DMCA에서 만약에 DMCA를 사용하시려면 일단 절차 수치하시고, 그리고 만약 하되 계약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든 증거를 어떻게든 보관하셔야 돼요. 나중에 유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자, 그리고 저작물에 이용하게 되시면은 출처는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2차 창작도 반드시 사전 허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의 실무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응원한 사용 가이드를 보시면은 저작권의 확인, KOMCA 즉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혹은 음원 플랫폼에서 저작권 상태가 확인해야 하셔야 되고, 자, 라이선스 음원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사용 허가 같은 경우는 코보국 같은 경우는 원 저작권자와 음반사의 허락이 필요하시고, BGM,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무료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 수익화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미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하시면은 이거는 수익 배분이 되는데, 하지만 차단도 될 수도 있고 저작권의 경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전 협의나 라이선스 구매가 필수인 만큼 수익화 하시려면은 반드시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하다. 이거 아마 허니추러스님이 회사에서 커버곡을 만드는데 한 500만원 정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저작권 라이선스 비용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처 표기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무료 음원이라도 이거는 라이선스 조건이
조건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그걸 출처 표기를 하시고 CC 라이선스가 있으면은 그걸 준수를 해주셔야 돼요. CC 라이선스는 저작자의 표시와 비용리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준수하고 그걸 올리셔야 되고요. 자, 이미지 펀드 방송 주의사항 여기서 이미지 저작권 무료 이미지도 있고 유료 이미지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팬아트가 있을 거예요. 그 팬아트를 올리려면은 그 팬아트를 만든 작업자 시청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올리셔야 돼요. 뭐 예쁘다고 해서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허락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리셔야만 이게 가능하다. 자, 본드 저작권은 뭐 여러분들은 편집하면서 쓰는 그 본드가 드릴 테니까 이거는 사업용이나 방송용 라이선스를 확인이 필수이고 여기에서 무료 본드는 여기에서 보시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무료 본드이면은 이걸 라이선스도 구매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화면 공유는 이거는 반드시 주의한 거예요. 화면 공유하면은 자 아무리 컴퓨터 공유해도 이거는 그거를 보고 바로 스토킹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붐마크도 조심하시고 메시너도 마찬가지고 파일명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타이드 컨텐츠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자 영상 클립 무단 사용 금지 그리고 리액션 영상이라도 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리고 출처 표기도 반드시 필요해요. 네. 이게 만약에 표기만 해도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사시고 싶으면 허락을 받고 나서 그보다 리소스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저작권에 침해되시면은 이게 형사상 책임을 받을 수 있어요. 민사, 형사 동시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이거는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 작업 전문가와 이야기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작권을 좀 아시는 변호사님이라든가 예를 들어 카퍼님 그런 분들에게 통해서 곧바로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곧바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계약서 작성 같은 경우는 곧바로 제가 어차피 다 만들었고 그걸 배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다 내용도 다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구두 약속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족하고 모든 합의의 사항을 서면 계약서를 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측이 서명 날인이 각자 보관하시고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면은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네, 전문가 변호사들이 전문가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분쟁 해결 절차가 있습니다. 가끔 있잖아요. 아, 내 아바타 언제 나오냐? 이 작업자야. 조금만 더 있어요. 한 달 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였죠? 그럼 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단계별의 해결 절차가. 자, 여기에서 3단계가 있어요. 협의, 조정, 소송. 자, 여러분들은 바로 협의 단계에서만 빠르게 하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조정에서 넘어가고 소송 넘어가면은 여러분들만 더 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협의를 통해서 작업자와 그리고 나에 대한 소통을 시도하고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아니면 작업자가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결과물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배상 조건의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 다시 만들겠다 하면은 곧바로 작업자는 반 정도만 받겠다 하고 곧바로 보드버 분들은 곧바로 그 반만 내겠다 하면은 그게 바로 협의의 첫 번째 거. 근데 서로 말 안 통하면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네, 한마디로 작업자, 보트보 그리고 동시에 옆에 있는 변호사, 자 으스스하게 웃으면서 막 손을 비비는 저 변호사들. 그런 변호사들이 곧바로 조정을 하시는 거고 소송, 야 변호사들이 곧바로
아우 간다. 절장하는 거예요. 소정이 들어가면은. 아이고, 아마 꽉 변호사님도 그거 보고 앞으로 언젠가 조정이 들어가면은 진짜 신나겠다. 지금 웃으면서 막 날개를 파닥치지 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바로 소정이 들어가면은 이게 최전순환이에요. 소송이. 여러분들도 싫지 않아요. 응? 자꾸 저도 싫고 여러분들도 싫고 이거는 최후의 포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1단계는 반드시 해셔야 돼요. 요 2단계 들어가면은 어, 시간 싸움에 체력 싸움이 되는데 소송? 야, 이거는 소송은 전쟁이 끝나겠다고 그 해포탄을 떨구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협의 부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증거 보존 방법은 있어요. 문서 계약서 보관, 침해 사실 캡처, 그리고 산출물 소스 보관. 자, 여러분들은 곧바로 계약서나 이메일, 메시전 대화가 있을 거고 이거를 반드시 찍으셔서 보관하셔야 되고 그리고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끔 PDF 변화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곧바로 이중 저장을 하셔야 되고 침해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나 웹페이지 전체를 아카이브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장하거나 그리고 타임 스탬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는 내용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거짓말했다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만약에 안 되면은 어떻게든 원본이나 아니면은 녹화본을 좀 저장해서 나중에 보여주셔야 한다. 이거 보관도 말씀드렸듯이 PDF나 아니면은 영상을 파일을 곧바로 보관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방의 최선의 방법이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기록을 계속 보관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어기는 즉시 협의 단계에서만 끝맺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작업자의 큰 문제가 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저작권의 Q&A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트발 하시면서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자, 창작물 활용 관련. 자, 첫 번째, 팬아트를 그려서 판매해도 되나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보트부 분들이 바로 직접 허락이 있어야 되고, 이거 무단 판매되면은 이거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거고, 이건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거라 민사 형사상 책임이 위협할 수도 있어요. 작업자분들이. 그래서 팬아트 가이드라인은 확실하게 있으시고 그리고 보드분들이 곧바로 네 팬아트 그려도 됩니다 라고 하면은 팬아트 그려서 그 판매도 됩니다 하면은 곧바로 하셔도 된다. 자, 두 번째, 커버곡을 불러서 수익해도 되나요? 아우 hell no. 유튜버 글 가만두겠어요? no. 그냥 가만두지 않죠. 하지만 유튜브에서 컨텐츠 아이디로 곧바로 자동 수익 분배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분이 차단하거나 아니면 수익화 불가한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커버곡을 수익화하신다면은 곧바로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서 직접 하셔야 돼요. 네.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겠지만. 자, 세 번째, 타인의 팬아트를 방송에 써도 되나요? 뭐 이거는 허락 없이 사하면은 어차피 저작권이 침해되니까요. 올리려면은 반드시 팬아트를 만든 2차 참작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이거는 출처를 명시하셔야 한다. 아무리 보트보드라도 해도 이거 무단으로 올라가면은 정말 골치 아파요. 자, 오너 음악과 컨텐츠 사용. 자, 네 번째, 방송 BGM으로 상호 음악을 사용해도 되나요? 와우! 어떤 색으로 하겠나? 유튜브는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곧바로 무료 BGM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네. 이게 잘못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곧바로 저작권 권고를
경고를 받아요. 노란 딱지. 음, 여러분들에게 노란 딱지 받았다. 너 차일드 걸렸어. 너 이걸 왜 올리냐 하면 오빠로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그냥 조용히 무료 BGM을 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게임 방송은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어, 이게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그걸 허용하는데 가끔 스포일러를 막기 위해서 그 금지하는 게임들도 있어요. 네,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게 게임 내 음악이나 컷신 사용 이런 거가 좀 예민해요. 게임사들은 이게 잘못하면 우리 게임의 스토리가 스포일러 하였다. 그래서 리뷰나 이런 분들이 곧바로 게임사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익화 조건도 확인하는데 여기 금지된 컨텐츠 자 성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어라든가 이거는 절대로 안 되지. 유튜브가 그게 허용했어요.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뭐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러면 프리님은 왜 하시나요? 아 프리님은 걔는 타임 먹탁에 미쳐있는 분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네, 스릴을 느끼시는 분이라 야 설마 이렇게 성인 게임을 통해서 그냥 세이브 모드로 강제로 하시는 거는 제가 살다 처음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2차 참작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공식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앞으로 앞에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필 메인 트윗에서 사용 가능 이런 게 적혀 있다 그러면 바로 그러도 되는데 물론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해서 이게 허락이 아니에요. 침묵은 허락이 아니니까 이거 사전에 허락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뒷폭풍이 몰아와요. 예. 자 마지막 핵심 요약 저작권은 복잡하면서도 변사성이 크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거는 변호사와 아니면 저작권 상담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예방이 제일 최선이기도 합니다. 자 세션 3 팬덤 문화. 자 길던 바로 팬덤 문화가 돌아왔습니다. 자 건강한 팬덤은 곧바로 컨텐츠 생태계에 큰 영향이 준다. 한마디로 에티켓, 검증, 선긋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팬들의 명목이다. 자, 팬덤의 기본. 여기 건강한 팬덤 생태계를 위한 이해와 실천입니다. 자, 여기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을 거죠. 자, 긍정적인 역할, 컨텐츠 확산, 팬아트 구축, 이벤트 후원, 그리고 자동 착용. 컨텐츠 확산 같은 경우는 클릭 자막 밈 제작으로 해서 신규 팬 유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접근성의 향상을 할 수 있고요. 팬아트 구축. 자, 여러분들의 팬아트가 많다. 그럼 허용 범위 내 팬아트 제작과 공식 구축 구매를 통해서 세대계 지원을 할 수 있다. 즉 영입하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먹이 사슬이 되니까 좋은 거고. 이벤트 후원. 생일 기념일 이벤트 후원으로 통한 창작 활동 지원. 생일 기념. 자, 지하철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딴 점검방이 보이시죠? 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드리는 선물이에요. 돈을 모아서. 이게 바로 긍정적인 활동 중 하나고, 자정작용, 즉 커뮤니티 규칙 준수하고 악플이나 허위 정보가 있는 글을 신고해서 바로 환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실한 팬이 곧바로 나쁜 팬을 물리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요소가 뭐가 있냐? 과몰입이랑 경계 붕괴, 사생활 침해와 빨강약, 그리고 허위 정보의 확산. 자, 과몰입과 경계 붕괴는
자, 버티면은 RP인데 오히려 그걸 몰입을 통해서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몰입하지 않게끔 한 번씩은 박수 쳐야 돼요. 레드선. 이 레드선 하나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진짜로 믿게 돼요. 네. 아우, 그럼 위험하니까 이거는 최대로 착각에 들지 않게끔 한 번씩은 레드선을 해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와 빨강약. 자,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팬덤이 있어요. 그 팬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거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 하나고, 자, 허위 정보 확산, 미검증 루머, 악성 소문, 이거를 이거는 여러분과 그리고 팬덤 분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위 정보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연습 먹게끔 증거를 저장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용 팁을 드리겠으면 커뮤니티 가이드 공개를 하셔야 되고, 모더레이션 신고 채널도 준비하시고, 여기는 정기 Q&A와 오피셜 안내도 필요하시고, 여기에서 소통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계 설정도 명확하게, 그리고 복점 대행 준비, 이것도 하셔야 돼요. 자, 커뮤니티 가이드 공개. 자, 명확한 명확한 규칙과 금지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팬들이 내가 이런 거 싫다, 이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좋다, 이것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야만 팬들은 곧바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곧바로 즐겁게 소통하는 거예요. 아싸리야, 트위스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안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큰 비중이기에 곧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모더레이션 신고 채널. 이거는 뭐 가끔 요소들 팬들이 직접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채팅이나 댓글이나 이걸 보면서 오빠로 정확하게 뭐 공식 카페를 만드시면은 반드시 신고 채널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보고 그 다음에 해당 유저를 처벌할 수 있게끔. 네, 이거 바로 빠른 대응이 곧 여러분들에게는 본보기 될 수도 있어요. 자, 정기적인 Q&A와 오피셜 안내. 뭐 가끔씩 유입하시는 분들이 모르잖아요. 뭐 유입 설명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게 공식 공지를 올리셔야만 이게 루머 예방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A씨가 B랑 결혼해요 하면은 그런 루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빠른 조치를 해서 저와 B는 남매입니다 하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게 루머가 쌓이면은 오히려 이게 수습하기 힘들어요. 수습보다는 이걸 가지고 노는 이 나쁜 놈들이 나쁜 거죠. 자, 팬덤과의 소통 강화. 자, 팬 의견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벤트 기획을 참여하시는 분들을 유대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전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오빠 콘크리트가 단단하죠? 그게 바로 콘크리트층인 거예요. 자, 경계 설정 명확함. 자, 여러분들은 바로 나만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방송 일정을 다 그리잖아요. 거기에서 쉬는 날 있잖아요. 그 쉬는 날에는 나는 명확하게 좀 쉴 거다. 그러니까 나는 팀만 올리고 여러분 활동을 잠시 쉰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이거는 절대로 그 쪽지나 이런 거 받고 반응하시면 안 되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그리고 이거는 경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법적 대응 준비. 진짜 악질이 놈들을 본보기를 보셔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변호사와 함께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사람은 한 10에서 500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건강한 팬덤이 오버로 컨텐츠 생태계 확장되는 핵심 동료예요.
자, 에티켓 검증 경계가 바로 경계 정중히 여러분 팬텀의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팬덤 논란 사례가 있죠. 자, 여기서 팬덤 문화 사례에서 어떤 게 있냐. 자, 첫 번째 사례가 제일 유명한 사례 중 하나죠. 다이샵의 팬덤 루머. 자, 이 경우는 2012년 아이돌 육선 대회를 둘러싼 타 팬덤 간의 갈등에서 폭행, 성범죄 등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확산되어 장기간의 낙인 효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발생했어요. 네, 바나. 그 남자 아이돌 좋아하는 바나 팬덤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는 달사벳은 오히려 해치되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교훈이 뭐냐? 1차 출처 확인과 그리고 공식 입증 검증이 필수예요. 이 달사벳도 마찬가지로 이 원래 빠르게 룸 해명했었다면은 이런 일이 왔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확정 병행 경례와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 인지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지금도 바나 출신인 분들을 보면은 이때가 제일 정석이다 하면서 막 떠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 그때도 그 바나 그 출신인 팬덤이 오빠로 막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이거는 자랑스럽게 여기시 마셔야 돼요.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한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해치해서 만든 거면은 이거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자수해야 하고, 그리고 확실한 인생의 실전이다. 존만하라는 시선을 하셔야 돼. 인실조.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에게는 피가 안 가요. 자, 두 번째로는 드림 유튜버의 투표 개인 논란 2022년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몹 투표에서 바로 발광 5조 투표 증명하면 팔로우 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해서 대규모 팬텀의 투표 유도로 인해서 이 커뮤니티 건축상 훼손하는 논란이 발생된 거예요. 아마 마인크래프트에서 보시는 그 오징어 있죠? 네, 그걸 통해서 그냥 억울하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규모 팬텀이 이거를 투표를 개파를 만들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에 부차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팬텀 동원을 통한 투표 결과 왜곡 시도. 이래서 커뮤니티 신뢰 성장 및 악성 팬덤 이미지가 고착화된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힘을 통해서 내 팬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좋다. 그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분당 치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호는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는 팬텀의 영향력에 책임을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이거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활동에서도 절대로 팬덤 동원을 자제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자, 예를 들면은 이건 좀 약간 전체적인 비유를 하자면은 그 아니다, 이거 전체적인 비유를 그만두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큰 책임이 있기에 절대로 팬덤을 통해서 이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분단치면은 안 된다. 이런 거는 민폐이며, 이거 잘못하면은 그 팬덤을 걘 잘못된 놈들이다 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메시지. 팬텀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착용할 수 있고, 검증된 정보 기반의 신중한 행동과 크리에이터의 책임있는 리더십이 건강한 팬텀 문화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팬덤은 착한 선을 댈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나쁜 혼을 댈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대의 목줄을 잡고 자제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에 동참하신 나쁜 팬덤은 바로 법적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기본 에티켓 해야 할 것, do it. 스트리머와 보트와의 경계 존중, 비공개 정보 요구는 금지. 두 번째는 팬아트 클립 제작 시에는 출처 표기를 하고, 그리고 허락 절차에서 준수해야 된다.
세 번째, 제보는 공식 채널 활용이나 검증 전 정보 확산은 절대 안 된다. 자, 시청자분들은 곧바로 이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don't 하지 말 것. 빨간 약, 사생활 캐기, 타 팬덤 공격, 그리고 허위 루머 유포는 금지. 방송 맥락을 무시한 클립 짜집기와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은 안 되고 언아카이브 컨텐츠 불법 녹화 유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빨간 약과 그리고 찌르시는 안 돼. 그리고 자, 두 번째로는 무작위 짜집기는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멤버십 영상을 절대로 유판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서 건강한 팬 활동의 실전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 공유 팬아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클립 자막 제작을 할 수 있고 SNS 공유에 태그를 할 수 있고 팬아트의 저작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처 정주 표기를 하셔야 되고 자, 클립 자막 제작 같은 경우는 명장면을 클립을 제작해서 만들거나 정확한 자막을 통해서 추가를 하거나 어휘과 왜곡은 금지고 맥락은 유지하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은 좋아하는 OC를 위해서 이런 거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자, SNS 공유 테크 즉 공식 테크를 활용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시고 스포일러는 경고시고 그리고 허위 정보는 진짜로 하지 마세요. 자, 나의 OC를 보여주고서 이렇게 SNS 공유와 태그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이런 건전적인 톤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의 OC의 허위 정보를 절대로 내보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믿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지켜야 돼요. 자, 팬아트 저작권은 제가 저작권 관련으로 말씀드렸고 출처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이벤트 기획. 자, 여러분 시청자분들을 잘 하시는 거예요. 즉 OC에게 드리는 하나의 이벤트. 자, 생일 기념일 이벤트와 팬 프로젝트,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공식 소통 채널을 하셔야 돼요. 자, 생일 기념일. 자, 여러분들이 곧바로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보트 부분들은 곧바로 팬들에게 드리는 굿즈라든가 아니면 커버곡이란 거라든가 이런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거고 자, 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OC에게 보내는 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깜짝 이벤트 물론 지금 요새는 팬게임 안 되지만 팬 메이드 영상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자, 팬아트 공모전, 메인 대회, Q&A 세션, 그리고 게임 대회 등에는 곧바로 참여하셔야 돼요. 내 OC랑 같이 한다? 오, 예! 바로 하면서 해셔야 하고, 그리고 신입, 유입이 오시는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해셔야 되고, 이게 커뮤니티 활성화가 잘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도 좋고, 유입하시는 분들이 좋고, OC도 좋아요. 네. 자, 공식 소통 채널, 공식 커뮤니티 가이드 준수하시고, 오렌진과의 협력을 하면서 피드백이 전달의 경로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자, 카페를 만들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OC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여러 피드백을 계속 전달하셔야 돼요. 이게 전달하지 못하면은 이게 팬 채널이 만들기가 힘들어요. 아셨죠? 자, 건강한 팬 활동은 크리에이터와 팬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작권을 존중하고 에티켓을 지키며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응원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제대로 준수하고 그 다음에 해셔야만 여러분들에게는 피해가 주지 않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자, 팬덤 커뮤니티 운영의 노하우는 여기까지는 하시기엔 좀 어려웠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해외 팬더 사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외 선거 팬더 사례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일본에는 홀로라이브와 그리고 니지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홀로라이브 같은 경우는 클로버 팬덤이 자발적으로 번역, 자막, 클립 제작을 통해서 컨텐츠 확산을 되고 그리고 공식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면서도 차이적인 2차 창작 문화를 형성되었고요. 이 성공 요인 명확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팬들의 자발적인 작용하고 다국어 팬 커뮤니티 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있고 여기에서 정기 이벤트를 통해서 팬들과의 소통이 됩니다. 자 규모? 야 엄청 커. 국내에서 오프라인이 운동하고 야 팬아트 팬백 2차 3차 생대게 야 이제는 앱솔루즈를 만들어서 이 잡지도 보여요. 이게 규모가 큰 만큼 여러분 큰 홀라이브는 왜 홀라이브인지는 알 수 있다. 자 리산제의 다양한 개성을 정조하는 팬덤 문화가 있고 그리고 멤버 간의 콜라보를 통해서 팬아트 팬비 창작의 활동이 장려하고 크리에이터와 팬 간의 건강한 거리가 유지합니다. 여기서 성공 요인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에 정정하고 장작물에 대한 관대한 정책 야한 그림을 그런 또아 즐거워 즐거워 하면서 이런 관대한 것도 있고 크리에이터 간의 혐오 문화 저성도 있으면서 팬들의 성숙한 우은 문화가 있는 거구나. 자 이게 규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런 넘어가고 여기에서 팬덤 성공 핵심 요소 자 명확한 공식 가이드라인과 저작권 정책 제시 팬들의 자발적 자진 적응과 커뮤니티 내 상호 교육 자 2차 창작 활동 장려와 창작자의 크리틱 존중 문화 크리에이터와 팬 간의 건강한 경계선 유지와 그리고 다국어 다문화 팬덤 간의 상호 존중 협력 정기적인 공식 협동 채널 운영 등 이거는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팬들과 그리고 보트와의 거리도 알짝딱하게 그걸 벌리면서도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죠. 자 국내 팬덤 사례 같은 경우는 자 2세기 아이돌 즉 이세돌 초창기 때는 곧바로 자발적인 클립 제작이나 이렇게 자막 제작을 통해서 확산 기여를 하셨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간의 경계도 확실하게 팬미팅 콘서트 즉 가전 세계 팬미팅을 하고 그리고 콘서트도 선거적으로 진행이 됐죠. 일단은요. 그리고 커뮤니티 자정 기능도 작동되어 있고 뭐 왁구 카페가 그 중 하나지. 선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국내 버트 팬덤 중에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 형성하고 매투 음원 굿즈 등의 다양한 IP 확장이 성공하면서 긍정적인 팬덤 문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죠.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는 스텔라이브가 그 기준이 서 있고 그리고 스텔라이브만의 공연도 만들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런 성공 요인을 보면은 어느 선거가 되어 있는지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실패 요인 분석 달샵의 사례 기반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팬덤 간의 과도한 경쟁과 적대감의 형성과 검토되지 않는 정보에 의한 불분별한 확산 서북사부 우연질의 적극적인 대응에 부재되었고 팬덤 커뮤니티 자정 기능이 미작동으로 되어 있었다. 자 이게 좀 유명해요. 이거 두고두고 사례로 놓을 정도로 이 달사벳의 팬덤 최악의 사례로 이 바나가 엄청나게 욕먹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 고작 걘 등과 등이 맞닿은 건데 그걸 가지고 싫다고? 야 정신 나가 있네. 해도 바나 팬덤 분들은 내가 괜히 이겼으면 돼 이런 이거는 저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이렇게 잔인한 애들은 얼마나 잔인한 건지. 자 여기서 예방 전략 같은 경우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신속한 팩트 체크를 제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양화와 그리고 모더레이션을 필수적인 거고 그리고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성공의 핵심 이세돌 사례에서 본듯이 공감한 팬텀 같은 경우는 상호 존중 자정 능력 공식 소통 채널 활성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펜타의 활성에 다니는 거고, 반대로는 달사벨 샤렌 같은 경우도 검증 부재와 대응 지원을 얼마나 측면적인 것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섹션 4 버튜버 연애사 사생활 이슈에 전제하나 커뮤니티의 성숙한 대응과 핵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연애 이슈 사례 같은 경우는 최악의 연애사 이슈 피아노 게시의 채용자 폭력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2023년 4월 17일에 유튜브 피아노 게시 결혼 전체적으로 게시하던 버튜버 채용자의 위더 사실을 트위치 방송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개 폭로하였고, 상영의 약속 작업 상태에서 채용자 씨가 동료 BJ랑 관계를 맺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했죠. 이거는 최악이죠. 연애사 쪽에서도 최악의 사례. 자, 여기서 사건 기간일 같은 경우는 현역에서 약 100일간의 교체를 하면서 결혼까지 약속의 관계였어요. 근데 채용자가 술자리에서 다른 스트리머와의 하룻밤을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털이 떨군 거죠. 이로 인해서 당사자들 간의 팬덤과의 커뮤니티에 분열이 되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영향력의 파급 효과가 얼마냐? 와우! 당사자 간의 신뢰 붕괴는 물론이고 시청자와의 관계도 심각하게 타격이 발생했어요. 피아노켓 시청자들은 채용자를 욱하고 채용자 팬들은 채용자를 실망하고 어찌 이런 비도덕적인 짓을 했는지를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고요. 이게 과도한 비방이나 사회침해 그리고 주체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제3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되면서 이게 문화 팬덤 간에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이냐. 자, 여기서 학습 포인트. 여기 사생활 공개 영역에서 명확하게 경계 설정. 이거는 필요 없고. 자, 여기서 학습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 개인 신상과 사생활에 대한 세부 추궁이나 추측성 정보는 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중립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관점을 유지하며 당사자들 간에 존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피해가 너무 확산되면은 이걸 레카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몰아뜯는 겁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연애 논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정인 공개 연애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범여의 네카마 폭력 사건. 자, 우정의 공개 열애 논란은 여전히 트위치 세상에 한국 트위치에서 좀 핫 이슈였어요. 이것 덕분에 시청자들에게는 피로가 누적되고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지. 이렇게 보시면은 우정인과 오킹의 공개 열애고 1년 만에 결과하고 공개 후에 팬덤 간의 반응과 그 커플 컨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영향은 어떻게 되냐? 공개 연애 후에 일부 생출이 이탈하시고 과도한 커플 컨텐츠로 노출로 인해서 전체적인 약화가 되고 결과 후에 양측 모두의 개인 방송 복귀를 하여 재정비하는 거죠. 이게 공개 연애하시면은 이게 교양이 필요해요. 컨텐츠와 사생활의 교양이. 안 그러면은 이게 한 줄 분리된다? 너무 힘들어지죠. 자, 개인 방송의 전체에서 제가 장기간 활동해도 중요한 거죠.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아, 이분의 방송이지 아니면 그냥 커플 방송이지. 오히려 시청자들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당사자들도 힘들고. 그만큼 이거는 절대로 이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자, 법료 네카바 폭력 사건. 이것도 또 참 대단한 논란이죠. 감자
자, 여성 스트리머로 활동하던 멍녀가 실제로는 남성이었으면 밝혀진 사건. 이거는 룸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거 선별 속임과 친분 관계 악용을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쨍그랑 하고 난 거죠. 자, 문제점. 선별 위상을 통한 시청자 기만, 친분 관계를 맺은 다른 스트리머에게 피해 발생, 신뢰 관계를 파괴로 인해서 커뮤니티 전체에 부차적 영향을 받게 됐죠. 자, 오늘의 이번의 교훈도 진정성과 투명성에 있는 크리에이터 팬 관계의 핵심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정직한 소통이 필요하시고, 이경영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 전체를 악용해야 되는 거예요. 룬 씨가 왜 법령을 내가 폭로를 하겠어요? 법령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곤란하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이나 연애와 사생활 그리고 선별 속임은 절대로 정존해야 되며, 이거는 과다한 노출이나 이거 기만하면은 팬들이나 크리에이터나 이게 신뢰 관계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경계 설정과 전체가 소통이 곧바로 장기간 활동에는 핵심이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포트버 분들도 바로 반드시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팬덤의 올바른 반응. 크리에이터와 팬덤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원칙과 실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원칙, 사실 확인 우선, 공식 입장의 확인, 그리고 심리적 거리두기. 자, 사실 확인 우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확인 전에 확산을 금지하시고, 비방, 모욕, 스토킹은 절대로 안 되시고, 루머나 추측성 정보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공유하시면 안 돼요. 자, 검증되지 않는 내용 때문에 곧바로 크리에이터에게만 피해를 준다? 그럼 여러분들만 손해이고요. 여기에서 공식 입장이 확인된 순간부터 공유를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공식 입장 확인은 공식 입장과 타임라인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나 소속사의 공식 채널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넣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쁜 루머를 확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심리적 거리두기. 크리에이터는 직업인 이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크리에이터가 개인적인 친구가 아닌 프로페셔널을 종사하면서 하시는 거고, 이거를 뭐라 하냐, 이거 우결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컨텐츠지 막 연애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너무 과민성 반응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네요. 자, 실천 가이드. 건설적 피드백과 2차 피해 방지, 커뮤니티 협력. 자, 자, 건설적 피드백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응원이랑 그리고 이탈의 자기 결정에서는 정정하셔야 돼요. 아, 상대방 난 망했어. 막 폭탄받아라는 게 아니라,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나가겠습니다라는 이렇게 건설적인 그런 느낌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두 분 다 쉽게 피해를 가지 않고. 자, 2차 피해 방지 같은 경우는 사생활 정보의 유통은 차단하시고, 이거는 개인정보인 만큼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터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사소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퍼뜨리는 것도 안 되고요. 이건 문제 되면은 여러분들만 인생이 망해요. 네. 커뮤니티 협력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저분이 곧바로 연애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건전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배려심이 있는 거를 곧바로 새롭게 오시는 팬들 볼게는 좋은 보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크리에이터의 연애사가 곧바로 이 사생활의 정정의 영향이에요. 그만큼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분배하지 않고, 만약 연애한다 하면은 정정하게 응원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이탈하시거나, 이게 둘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연애사가 필요하냐가 하면은, 요즘 우결하는데 곧바로 데뷔 전인데도 우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결론 및 핵심 요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버트버드 스트리머는 가상 아파트 내 실제 모습 각기 다른 장단점이면서도 스트리머들을 이해하고 날 자신에 맞는 활동 방식을 선택해서 하셔야 되고 저작거의 산시, 팬아트, 음악, 영상 등의 산산물에는 권리가 있다. 이거는 명확하게 계약과 출처를 표기를 해야 하고 이거는 분쟁 예방에도 좋다. 팬덤 문화 같은 경우는 건강한 음원과 에티켓을 준수하고 루머 확산을 방지하고 이 팬덤의 힘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과 팬덤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는 착하게 가야 된다. 하면서 앞으로 착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자, 연애사. 이 연애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생활을 가진 개인, 팬의 주장 거리 유지가 제일 필수적이에요. 아, 나는 연애하고 있으니까 나는 비공개로만 할게 하면은 비공개대로 하고 그리고 팬들분들은 아, 저분이 연애하구나, 우리는 이해하구나 하야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네, 핵심 메시지가 어떠냐 포트볼 생태계는 크리에이터, 팬, 작업자가 상호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거고 법적 상식, 윤리적인 판단,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가 모두에게 지속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Q&A 및 추가 문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마이크 음성을 풀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Q&A를 받을 테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곧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아, 있으신 네, 안녕하세요. 질문 있는데요. 네, 말씀해주세요. 이거 자료는 혹시 언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예전 사례들로 만들 거고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있는 거는 제외하면은 지금 예전 기록들을 가지고 바로 제작한 겁니다. 아, 몇 가지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밤새도록 뭐 교차 검증도 했어요. 네, 아, 어떤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플랫폼별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아,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트리머 60%고 100개 11,000원은 결제 기준이고 정상 기준은 10,000원이에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랫폼의 수수료가 자주 바꾸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도 이거 수수료 같은 경우를 좀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어서 이게 매번 네. 바뀔 때마다 이거는 저희들도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고치기 전에 그렇게 된 거면은 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아,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있으시나요? 저 질문 네, 있는데요. 말씀해서요. 그 아까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시?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여기 어떤 말고 전일 그다음에 거예요, 전. 아, 예. 네, 여기. 아, 네. 저 직접 수익 모델을 보면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네, 네. 저건 수수료가 아니라 일단은 백분율인 거잖아요. 수입에 들어오는 그렇죠. 비율인 거잖아요. 네. 이 비율은 어떤 자료를 참고하신 건가요, 혹시? 이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평균 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적절한 환율로 비교를 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데이터도 대부분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마다 다른 것들을 확인해서 바로 이 정도의 퍼센테이션을 넣어 쓴 겁니다. 음.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슈퍼댄스가 60%까지는 될 것 같은데. 네, 원래는 60%까지는 되는데 이건 지금 이 전 세계 슈퍼넷을 하시는 분들도 바로 딱 적절하게 이 정도는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 대부분 다 대기업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보통
하시는 분들의 기준점으로 잡은 겁니다. 평균 반면 수익. 뭐 오차도 그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개인세 수익 구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네, 개인세 수익 구조 보시면은 플랫폼 수수료가 20에서 30%라고 돼 있는데, 네네. 20%는 솔직히 플랫폼과 별도 계약 후 파트너를 따지 않는 이상 좀 힘들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40%까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 30은 조금 좀 오버다.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네. 그 플랫폼 수수료가 지금 취지직 기준으로 된 거라 지금 현재는 15에서 20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5%는 지금 프로모션이 다 끝난 상태라서요. 그러면 이거는 아예 취지직 기준인 건가요? 네, 일단은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취지직 평균 구조로 만든 거고, 이게 다 모든 구조를 하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어느 게 평균인지는 앞으로 찾기 힘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나요? 약간 이 강의가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네네. 그 뭐라 해야지, 이게 팬을 위함이 아니라 약간 스트리머들 아니면 뭐 이제부터 버튜버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 팬들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팬이 지켜야 할 것, 팬이 지켜야 할 에티켓 이런 거. 아, 그건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약간 이렇게 팬들을 조정하라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조종하는 것보다는 좀 건강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후반에는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소통하는 건지를 이렇게 조절한 거라. 네. 만약에 좀 혼동이 있으셨다면은 이 부분에서도 제가 중간에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이게 소통의 문제가 되면은 이게 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통을 본인이 주도를 해라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약간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 이런 대로.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의나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X 계정으로 통해서 문자나 아니면은 그 상담을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버튜버 특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2시간이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 배포는 제가 X로 통해서 올라갈 예정이니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해주시면 됩니다.